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은 몽골 기병 윤석열의 선택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왜 몽골 기병인지, 그리고 과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윤 전 총장에게 외곽에서 여러 조언을 하고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가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죠. 그래도 다행히 만나주시니까.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구의 개파다, 꼬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누구 부하되지 말고 세게 붙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아마도 이제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인지도 면에서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약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강한 이미지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조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지도 높이라는 거거든요. 예. 발언을 좀 더 강하고 센 발언을 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각인시켜서 언론들이 보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이제 초선 의원이고 아직 그 정치적으로 경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여야만 당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게 더 세게 붙을 뿐만 아니라 부하가 되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대파에 들어가지 말고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이는, 즉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건데,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 비대위원장 하면서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면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런 이미지를 김용훈 의원이 갖고 가면 당권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에 가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조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주목을 받은 김웅 의원은 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자들 너무 많고. 다시 나오고 그냥 사진 찍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네, 변호사님 굉장히 친근한 모습인데요. 네네. 어쨌든 김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를 만난 건 김웅 의원이 처음인데,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은 김 의원에게 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지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김 의원을 꼽아서 지지한다,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초선 의원 중에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김웅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한테 많이 관심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재 그 국민의힘 밖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대선 주자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려진 대선 주자가 아닌 새로운 대선 주자들을 자기가 영입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 가면은 그러한 그 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조율하느냐, 혹은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지금 관심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초선 의원이든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든 이렇게 당의 전면에 나서서 국민의힘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든 새로운 세력과 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속 초선 의원이라고 당대표 되지 말란 법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도 해왔어요.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김웅 의원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유지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제3지대에 대한 새로운 세력에 대한 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두 사람 만남 이후에 언론이 가장 궁금해한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거의 별로 안 했고 윤 총장이 지금 상당히 뭐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현정 위원님, 네. 저 말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윤 전 총장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가 일단 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한다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의 어떤 선택지는 뭐 거의 크게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 밖으로 나와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 획기적인 지금 행태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에서 탄핵에 대한 지금 반성론이라든지 또 이 그 옛날에 윤 전 총장이 사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다시 이거 사과해야 된다. 예.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 반면 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복귀할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홀홀단신인. 그래서 이제 몽골 기병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몽골 기병의 특징은 굉장한 속도가 빠르게 진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빠른 속도와 함께 빠른 어떤 힘을 축적을 해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만큼 윤 전 총장은 지금 홀홀단신이거든요. 만약 홀홀단신이 이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그 큰 조직에 들어갈 경우에 과연 견뎌낼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네. 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몽골 기병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이 갖춰지기 위해서 아직 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장외에서 뭔가 윤 전 총장 나름대로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니면 제3세력이든 뭔가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나중에 합쳐질 망정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윤 전 총장은 거기서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선택지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3 밖에서 뭔가 형성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도 최근에 생각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다. 제3지대 세력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고 달라가지고서 뭐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가만 놔둬도 모여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고 돈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무슨 군중 동원하는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 비용을 갖다가 정부가 다 나중에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모아서 정당에 돈이 나옵니까? 그것도 결국 가서 정부 보조금 가지고서 하는 짓인데. 말씀하시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대선 출마를 위한 국민 펀드 모금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하죠. 네, 교수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선거 비용할 걱정도 없다. 뭐 국민펀드 모금으로도 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니 제3지대 세력화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돈 문제를 그걸 뭐 국민의힘에 자꾸 돈 문제 가지고 윤 총장을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대선 후보로서 강한 어떤 영역이 형성되면 인물과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만약 신당 창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 보세요. 그럼 의원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충분히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돈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돈도 없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물론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모습, 신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차라리 신당 창당을 해서 정계 개편하면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의 과거를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민의힘은 지금의 상태로 보면, 물론 앞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대선은 돈과 조직의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반문 성향 시민단체장을 만나서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윤 전 총장도 지금 국민의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한 시민단체를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단정적으로 이게 당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윤 전 총장 지지 모임들이 일단 구성은 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의 모습을 띌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포럼 형식이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세력화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당이라고 하면 전국에 시도당 한 6개 이상 창당이 돼야 되고요. 지구당도 이제 몇 개 이상 창당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당의 모습을 갖추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인 조금 부담은 있죠.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각각의 지금 포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금 정세균 등등 각각 포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를 통해서 즉 윤 전 총장이 내세웠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포럼 형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범야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에 있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현재보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즉 제3지대에서 어떤 포럼 형식을 갖춰서 세력을 형성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후보와 장외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웅 지금 의원이 본인이 초선 대표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국민의힘이 초선 대표가 돼서 당이 뭔가 정말 새롭게 변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역시 당의 대표가 되고 과거 획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결국 제3의 대안을 쓸 수밖에 없죠. 즉 플랜 B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랜 B는 제가 보기에는 신당보다는 뭐 신당의 모습과 비슷한 포럼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야권과 후보 단일화 하는 이런 양상으로도 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 만약에 신당 창당, 지금 신당 창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춘다면 여야가 헤쳐모여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몽골 기병의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 조응천 의원한테 있는데요. 윤석열은 몽골 기병이다. 누구가 이를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윤 전 총장은 능력이 뛰어나고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실물 경제에 굉장히 강하다.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네. 물론 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에서 뭐 헤쳐모여할 때 본인이 합류하겠다 이런 거에서 강하게 부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윤 전 총장이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신당 창당에 이르지 않은 수준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든, 이게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이제 깃발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 깃발은 이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헌법정신, 법치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한창이던 때 얘기했던 게 이제 과학 척결, 그리고 이런 이제 검찰 수사권의 문제는 좌우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층의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 관계없이 양쪽으로부터 다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창조적인 정계 개편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주요와 다소 색깔이 다른,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10수명 모으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민주당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만 한다면,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깃발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뭐 갈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이 세 주체 간에 혁신 경쟁이 이미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그렇죠. 이런 네.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일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야권 관계자는 4.7 재보선 이후에 회동 일정을 조율하다가 성사 직전에 미뤄졌다. 윤 전 총장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만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달 들어서 윤 총장이 앞서가고 있지만 본인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약간 선을 그은 모습인데 저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기싸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련한 강태공이요.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예. 여기 이제 낚싯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움직이죠. 예. 움직이면 고기가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물어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련한 강태공은 그냥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윤 전 총장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을까? 자신이 어떤 윤 전 총장을 킹으로 만들까? 즉 대통령으로 만들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고 지켜세움으로 해서 윤 전 총장을 완전히 데리고 반열에 올려놨어요. 예.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입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있다면 이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지금 상황에 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배제가 돼버리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봐라, 저 둘이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1야당을 무시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무게감이 그쪽으로 너무 실려버리면 이게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민의힘도 여전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시간을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둘째는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또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좀 더 내공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 때문에 좀 더 뒤에 만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만남 자체는 결국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누가 선출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아마 새로운 정책 이벤트로 윤석열, 김종인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 2달 넘게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국민의힘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그 후에 움직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